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부터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지금은 제품을 사입해서 판매하고 있는 5년 차 셀러인데요. 초보 셀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제품 소싱은 했는데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니까 겁부터 난다는 겁니다. 상세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나는 디자인을 못하는데 어떡하지? 제품 사진이 없는데 어떡하지? 보고 따라해보려고 해도 내가 보기엔 너무 전문적이어서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상들은 아무래도 상세 페이지를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분들, 그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셀러분들이라면 현직 셀러인 제가 쓰는 방식으로 하신다면 배우기도 쉽고 가장 효율적인 상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우선 상세 페이지를 만들기에 앞서서 어떤 구성으로 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벤치마킹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자신이 판매하는 카테고리의 제품을 네이버 쇼핑에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상세 페이지를 참고할 만한 그런 업체의 상세 페이지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이런 우산이라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 중에 어떤 판매자를 벤치마킹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바로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해요. 우선은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스토어는 참고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고객이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상세 페이지의 구성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됩니다. 브랜드가 상세 페이지에 녹여내는 그런 것들은 브랜드로서의 이미지,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초보셀러인 우리가 참고하기에는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그런 스토어는 이런 스토어나 딱 봐도 브랜드라기보다는 수입해서 사입 판매를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위탁 판매를 하시는 걸로 예상되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 걸 참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중에 제가 벤치마킹하기 괜찮겠다라고 좀 본 거는 바로 여기인데요. 이 제품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 스토어를 들어와서 살펴보시면 위탁 판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퀄리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리뷰를 보시면 최근에 오늘 이 촬영 날짜가 7월 13일인데요. 13일에도 리뷰가 달릴 정도로 꾸준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동영상이 첨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위로 꺼내 놓은 것이 아니라 동영상을 첨부했기 때문에 여기 위로 뜨는 거고요. 그리고 맨 위에는 비슷한 상품, 이 상품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런 상품도 한번 봐봐. 라고 링크를 걸어두는 그런 링크 삽입을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증명, 이 제품에 대한 누적 판매, 리뷰가 증명이 된다. 이 제품이 괜찮은 제품이다라고 하는 리뷰로서의 증명을 먼저 꺼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간단한 이게 어떻게 큰 특장점이 있는지 한 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앞에 위치해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위에 상품명을 보시면 3단 자동 우산 카라비너 암막 골프 큰 우산 우양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맨 앞에 있는 이런 키워드, 그러니까 상품명의 맨 앞에 있는 이런 3단 자동 우산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밀고 싶은 키워드를 많이 상품명으로 정하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이 분명히 이 제품을 클릭하신 고객들은 이 제품이 3단 자동 우산이어서 작고 휴대하기 간편한 제품이어서 클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라비너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메리트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딱 들어와서 봤을 때 이 제품에 대한 고객이 클릭한 이유, 고객이 이 상품을 클릭한 이유를 바로 보여줘야 됩니다. 고객이 이 상품을 클릭한 이유가 대부분은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클릭한 고객들의 문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장우산이 있는데 짧은, 간편하고 휴대하기 좋은 아니면 가방이나 어디에 걸 수 있는 이런 우산들은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 제품이 가격도 저렴하고 괜찮아 보인다. 그리고 자동 우산이라서 피고 접기가 아주 간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누르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맨 앞에 이런 누적 구매에 대한 증명도 아주 좋은데요. 우리는 이런 누적 구매 증명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거를 살펴보면 딱 알려주고 있어요. 아주 큰 장점들 세 가지를 한 번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아 내가 생각했던 우산이 맞네.'라는 걸 바로 인지시켜 줘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맨 앞에 있는 것들이 내가 원했던 상품이 아닌 경우 바로 이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쭉 내려보면 상세 페이지 퀄리티가 아주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보시면 엄청 뛰어난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미리 캔버스에서 충분히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 설명을 하나하나 직접 만드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이번 영상에서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장우산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 제품의 상세 페이지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기를 봐주시면 첫 번째는 리뷰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자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판매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우선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장점, 이게 나왔었습니다. 예시의 경우에는 자동 우산이 메인 키워드이기 때문에 자동 우산이라는 그런 장점, 카라비너라는 장점을 바로바로 그 다음에 보여줬었죠. 그리고 부수적인 디테일 요소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뭐 안막, 양산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한 그런 우산이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나열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옵션 한눈에 볼 수 있는 컬러라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한눈에 좀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만약에 제품이 옵션이 가장 중요한 제품들이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이미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제품이고 이 제품에 대한 옵션을 그냥 빨리 골라서 구매하고 싶어 라는 그런 니즈가 강한 제품의 경우에는 옵션을 맨 상단에 위치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타사와의 차별점을 나열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상세 재원, 길이라든지 이 제품의 스펙, 사이즈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넣음으로 인해서 질문을 통해서 이 제품을 사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걸린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그럼 답변이 올 때까지 구매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시간이 많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주 묻는 질문을 미리 배치해 둠으로 인해서 구매 결정을 좀 빨리 내릴 수 있게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로 우리가 어떻게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 수가 있을지 하나하나 따라 해보면서 직접 나만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 GIF로 되어 있는데 움직이는 이미지요. 이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GIF로는 굳이 만들지 않고 이런 식의 리뷰 사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한번 미리 캔버스에서 만들어 볼게요. 자, 미리 캔버스를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로그인은 네이버로 할 수가 있고요. 편하게 회원 가입하고 바로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 오른쪽 상단에 디자인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크기 조정을 눌러주시면 상세 페이지가 있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사이즈가 선택이 됩니다. 그럼 아까 그 리뷰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뒤에 보시면 배경이 하나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배경 이미지는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직접 우리가 업로드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여기 미리 캔버스에서 왕관 표시가 제외된 이런 기본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우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우산이 있는지 찾아볼까요? 우산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쭉 끝을 누르셔서 키우시면 이렇게 꽉 채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 조금 불투명하게 돼 있었어요. 그럼 불투명도를 이렇게 내려주시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하얗게 나오죠. 이런 경우에는 왜 하얗게 나오냐면 배경이 하얀색이라서 그래요.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 배경으로 갑니다. 배경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아까 같은 그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네. 요거보다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투명도를 더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더 진하게 됐죠. 그래서 여기에 그냥 텍스트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이대로 만들어 볼까요? 누적 구매 3,000개 돌파. 뭐 이건 그냥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폰트는 프리텐다드 아니면 지마켓 산스 이런 글씨체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요. 프리텐다드랑 지마켓 산스가 좀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고 여기 글자 색이거든요.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만 빨간색으로 바뀌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내 원하는 색이 없다고 해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좀
둥그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요걸 사용하기 위해서는 캡처를 해야겠죠. 다른 분의 리뷰이기 때문에 이렇게 갖다 쓰시면 안 되긴 합니다. 자신의 데이터를 갖다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우선 예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윈도우 키 쉬프트 S를 누르시면 이렇게 캡처 창이 뜨는데요. 이렇게 캡처를 해 주십니다. 네, 캡처해서 여기로 그냥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V를 누르시면 되겠죠.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4개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4개 정도를 그대로 불러와 볼게요. 어차피 설명을 해 드리는 거니까 3 개만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3 개가 불러왔죠. 근데 여기는 깔끔하게 여기가 이렇게 윤곽이 있는 그런 텍스트로 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왼쪽에 요소를 클릭하신 다음에 프레임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프레임을 들어가셔서 아주 비슷한 것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사용한 것들 중에 이렇게 조금 끝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는 이런 프레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 주시고요. 여기로 배치를 하신 다음에 이 사진을 클릭해서 여기로 넣어 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렇게 나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복사해서 요것도 여기로 넣고 리뷰가 잘 안 나오면 사이즈 조절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네, 우선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보여 드렸고요. 만약에 전체가 나오기 원하면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깔끔하게 우리가 계속 쓸 수 있는 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깔끔할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 페이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새로운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선 저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하고 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도형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를 다시 눌러주시고 도형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도형이 찾기 어렵다면 그냥 이렇게 도형 검색해 주셔도 되거든요. 이 도형이 좀 깔끔해 보여서 이 도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텍스트를 추가를 해주세요. 네, 텍스트를 추가해 주시고 흰색으로 바꿔서 이 안에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고 우리는 뭐 디테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중간이 안 맞는 경우에는 여기를 누르시고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사이즈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럼 여기 이렇게 해서 키워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미세하게 조절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이 화살표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로 맞춰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여기 중앙선이 표시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고 놓으시면 정중앙에 딱 위치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는 디테일 1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텍스트를 또 추가해서 이 아래다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똑같이 입력해 주시면 되죠.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조작. 네, 이것도 이렇게 해서 가운데 정리를 해 주시고 중간으로 딱 맞추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사진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프레임을 사용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썼던 프레임 있잖아요. 프레임을 추가해서 이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는데 이 사이즈가 내가 딱 맞추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요소 크기 입력이 있어요. 여기에 700으로 입력해 주면 딱 사이즈가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선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넣어 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또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 이미지는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만든 걸로 보여요. 그럼 중국 이미지를 저희가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제품을 수입하거나 해당 제품에서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라면 이미지를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알리프라이스라는 확장 프로그램이 있으면 간편하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알리프라이스는 요 상단 위쪽에 점 3 개를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 확장 앱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호환 스토어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메일 브라우저예요. 네이버에서 제작한. 그래서 영어로 알리 프라이스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맨 위에 있는 걸 받으시면 됩니다. 네이버 메일에 추가
크롬인 경우에는 크롬에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추가하기를 해 주시면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데요. 네, 요걸 다 넘어가 주시면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미지 위에 이렇게 뜨는데요. 요거를 누르게 되시면 알리익스프레스 아니면 타오바오 1688 이렇게 제품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688 도매처에서 이 제품을 확인을 해 보니까 17.9 위안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 이미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프라이스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위로 올라가 주시면 요렇게 이미지 다운로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필요한 것만 다운받으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거기서 색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요 5개 이미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한 이미지들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여기 상세 페이지 내용들도 있죠. 이렇게 가방에 걸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도 사용하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자외선 차단에 대한 내용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이것도 윗부분을 자르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수력이나 아까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스토어에서 쓰는 이미지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카라비너 이걸로 옷걸이 같은 데도 걸어 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사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세 제원 같은 경우에도 이걸로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우선은 다운을 다 받고 이런 사진들을 또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잘라내기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해요. 잘라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 이 이미지를 쓰려고 하면 이런 문구들을 지워주는 게 편하잖아요. 간편하게 지울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구글에서 클립 드랍이라고 쳐주시면요.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아주 좋은 툴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클린업이라는 우리가 아까 다운받은 이미지, 그 이미지를 뒤에 있는 필요 없는 글자들을 이렇게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지울 이 이미지를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린하면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추가해 주시면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뒤에가 흰색 배경이라서 이 이미지를 깔끔하게 넣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또 하나의 툴이 있습니다. 리무브 백그라운드라는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서 이 이미지를 불러와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 뒤에 배경이 제거가 되세요. 뒤에 배경이 제거가 이렇게 깔끔하게 됩니다. 다운 받으셔서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불러와서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복사를 해줍니다.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레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옵션이라고 하면 되겠죠. 옵션 해주시고 그레이 이렇게 해서 나머지 제품들도 하나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간단하게 되겠죠. 네, 만약에 4개의 컬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4개의 컬러를 해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옵션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선 옵션 설정도 우리가 툴을 통해서 되게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또 쓸 그런 것들이 있었죠.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조작이라는 이미지에 맞는 그런 이 이미지를 갖다 한번 써볼 건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여기 자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네, 어차피 이분의 얼굴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요 정도를 잘라줍니다. 자르고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럼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 요게 보기 안 좋잖아요. 요것만 이 이미지만 쓰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죠? 다 지워주시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하고 클린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깔끔하게 지워졌죠? 이것도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그 지워진 이미지를 다시 가져옵니다. 네, 가져와서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위에 필요 없으니까 여기까지 잘라주시고 네, 이렇게 넣으면 깔끔하게 이렇게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되게 훨씬 괜찮은 그런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글씨나 이런 걸 지울 때는 이 클립 드랍이라는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디테일한 요소들이 확인됐으니까 기본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누르셔서 페이지 복제, 단축키로 하면 컨트롤 D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제가 되거든요, 아래에. 그러면 이거를 바꿔서 그냥 써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2번으로 바꿔주시고, 이런 경우에는 여기 뒤에를 좀 이렇게 당겨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2로 해주시고,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들을 또 적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는 우리가 이렇게 가방에 걸 수 있는 이런 장점에 대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이 자르기로 이렇게 해주시고, 최대한 정사각형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여기가 정사각형에 가깝기 때문에 이미지 크기를 맞춰주면 더 깔끔하게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3번도 해볼게요. 3번은 뭐 방수력이 뛰어나다고 해볼게요. 뛰어난 방수력. 이걸 또 지워주시고, 이건 딜리트 누르시면 됩니다. 키보드 화살표 위쪽에 있는 딜리트 키를, 델 키를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불러와 주시고 또 자르면 됩니다. 여기까지 쓸 거기 때문에 만약에 더 깔끔한 이미지를 원하신다면 요거를 뭐 아까 한 것처럼 배경 제거하셔도 되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써 디테일 3번까지 만들어졌는데요.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타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디테일 포인트 1, 2, 3번은 우리가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 옵션, 아까 옵션 만들었었죠. 옵션도 이렇게 컬러를 넣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 눈에는 이거보다 지금 우리가 만든 게 훨씬 깔끔해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실 수 있고, 컬러 디테일 사진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뭐 만약에 만들고 싶다고 하시면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요거를 우선 복사를 해볼게요. 컨트롤 D죠. 컨트롤 D 한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서 사진을 나열하는 그런 부분을 만든다고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요소 크기가 이게 700이니까 한 4분할을 하려면 한 350 정도 될까요? 좀 작은 것 같고 한 400으로 해볼게요. 400 안에는 지워줄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배열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분할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4분할로 해서 4개를 선택하시고 중앙으로 맞춰주면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우선 디테일 컬러 이미지를 뭐 예를 들어서 아직 이거는 제가 처리를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겠죠. 디테일 위에 만약에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었다면 디테일한 이미지들 여기에 이렇게 네 가지를 더 자세하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조금 디테일한 거의 비슷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이런 점들 이런 것도 뭐 어렵지 않겠죠. 이거는 원래 있는 그런 폼을 갖다 쓴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점이 다릅니다 하는데 중요한 건 이 구성이 1, 2, 3 어떤 특징을 좀 자세하게 적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추가를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폰트를 썼기 때문에 폰트는 그대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왼쪽 정렬로 돼 있어요. 그럼 한 이 정도로 해서 왼쪽 정렬을 해볼게요. 네, 왼쪽 정렬을 해주시고 이거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한 다음에 더 얇은 여기에 1번 01, 02, 03이 있었죠? 대략적으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01, 02, 03 이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무 굵은 것 같죠? 그러면 여기 누르시고 이렇게 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런 요소들을 좀 더 넣어주면 좋겠죠? 도형을 넣어서 도형을 넣어 볼게요. 여기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도형 이런 걸 하나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컬러가 좀 별로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얇은 컬러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크기 때문에 좀 크기를 줄여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서 여기에 더 작은 글씨로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맞춰서 왼쪽 정렬 돼 있고요. 좀 얇은 글씨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글씨가 많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여기를 누르시고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로 Shift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넘어가요. 네, 이렇게 해서 좀 해줄 수 있겠고, 이게 안 맞는다고 하면 화살표를 이렇게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큰 화면으로 봤을 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특장점도 좀 바꿔줄 수 있고요. 지금 그대로 따라 하자면 요거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런 느낌이고, 요것도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안 보니까 요건 조금 더 진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이즈 크기가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네, 이거는 디테일한 요소들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놨는데, 솔직히 그렇게 깔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우리 이런 거는 이미 아까 다운받은 이미지에 있었어요. 보시면 다운받은 이미지 창에 있었기 때문에 요거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까요? 요거 우리 아까 이미지 지우는 데 들어가서 백을 다시 눌러주시고 다시 추가한 다음에 요 이미지만 요 글씨만 지워서 우리가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워줍시다. 네, 잘 지워졌네요. 그러면 다운 받으시고 이거를 다시 불러오면 되겠죠? 네, 이렇게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풀로 넣어도 되고요. 풀로 넣은 다음에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자, 이거 복사한 다음에 여기 제품 상세 재원 이렇게 넣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가운데 정리를 해주시고 여기 가운데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또 나왔죠?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Q&A 이런 것들을 좀 이것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우리 스타일로 하면 이거 1번 조금 길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어차피 이거 한번 만들어 놨으니까 불러와서 여기다 Q&A라고 해볼게요. Q&A를 했고 여기에 또 이런 거를 좀 이런 뒷배경을 하나 넣어줬는데요. 이런 것도 좀 활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여기 앞에 이 이미지가 앞으로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럼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주시고 순서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이 안에다가 Q&A 사항을 이것과 거의 비슷하게 흡사하게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게 깔끔하게 상세 페이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렵지 않은 게 거의 다르지 않은 템플릿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딜리트로 사진만 제거하고 문구만 바꿔주면 진짜 10분 안에도 웬만한 퀄리티 있는 상세 페이지를 하나씩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른 잘 파는 판매자들의 상세 페이지 구조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내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카테고리에 잘 팔리는 상세 페이지들은 어떤가를 잘 확인하고 참고를 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해도 꽤나 깔끔하고 보기 좋은 퀄리티의 이런 상세 페이지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거 지금 우리 만든 거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거 추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검정색 그리고 이런 깔끔한 프리텐다드라는 폰트를 이용해서 되게 깔끔하게 만들었는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더 어려운데요. 그냥 컬러나 이런 것도 많이 안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깔끔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심플해서 상세 페이지로서는 정보 전달력이나 이런 게 뛰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방금 이런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조작이라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도 챗 GPT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까봐 제가 한 가지 이런 문구 차는 거에 대한 챗 GPT 활용법을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글에 들어가셔서 챗 GPT라고 쳐주세요. 그럼 여기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품의 정보를 적어 놓은 거예요. 3단 우산. 3단 자동 우산을 매하고 있는데
그냥 질문한 듯이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의 특장점을 고객에게 어필. 제품의 층은 아래에 쓸게. 이렇게 하시고요. 아래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적어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아까 이 제품의 장점이 뭐가 있었죠? 이 제품의 장점이 카라비너가 있었어요. 카라비너가 달려있다. 또 뭐가 있었죠? 양산이 겸용된다. 자동 개폐 방식이다. 근데 이거 좀 자세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동 개폐라는 게 그 카라비너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누르면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손잡이 카라비너가 누르면 들어가도록 자동 개폐 방식이다. 이 부분 그리고 자동 분산이기 때문에 접고 펴기가 쉽다. 또 뭐가 있었죠? 42cm의 작은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하다. 달려 있어서 가방이나 거리 등에 걸어서 휴대 보관이 가능하다.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있어. 이렇게 써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그대로 카라비너가 달려 있어서 가방이나 거리 등에 걸어서 휴대가 편하고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 뭔가 카피라이팅, 그러니까 고객한테 딱 꽂힐 만한 그런 문장들로 만들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챗 GPT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좀 쓸만한 그런 문장들이 있으면 가져다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문장들을 읽음으로 인해서 약간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문장 구조로 쓰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고객한테는 깔끔하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아까 이 42cm도 그냥 우리 아이디어를 썼으면 42cm의 작은 사이즈로 휴대가 간편합니다. 이렇게 썼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컴팩트한 이런 단어를 써주고 미니 사이즈라는 걸 강조해주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인공지능 AI가 더 인지가 쉬운 그런 문장과 단어들을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례까지 넣어주면서 네, 이렇게 조금 더 실용적인 그런 부분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너무 기니까 이런 식으로 넣어주거나 네, 할 수가 있겠죠. 이미지는 좀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피라이팅 어떤 문구를 쓸지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챗GPT 좀 활용해서 간단하게 만드시면 10분에 한 개 정도는 쉽게 만드실 수 있는 그 정도 역량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상세 페이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미리 캔버스랑 배경 제거 포토샵 못 하셔도 지금은 이런 툴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요것만 좀 이용하셔도 되게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글씨 다 지울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클릭 한 번만으로 다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 제작이든 뭐든 다 쉬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능들 잘 활용하셔서 초보 셀러분들도 너무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것에 고민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능적인 기술적인 요소들보다 우리 구조를 어떻게 짜고 이 고객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제품을 볼 때 어떻게 설득해야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되는 내용이셨으면 정말 좋겠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